겨울방학을 앞두고 아이 수학 공부 계획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나요? 겨울방학은 여름방학에 비해 길지만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또 새학년 준비를 계획하다 보면 그리 긴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 수학에 진심인 맘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하는 초중고 수학의 큰 그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중등 이상의 자녀를 두신 분들은 꼭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알찬 정보와 교재 선물까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강연이나 라방 등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뭐니 해도 선행학습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선행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의 차원을 넘어서 하긴 해야겠는데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선행은 아이의 현재 상태, 역량, 목표 등에 따라 시작 시기와 도구, 방법 등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은 있죠. 빨리 시작해도 못하는 아이가 있고 늦게 시작해도 괜찮은 아이가 있는 것이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준을 중심으로 우리 아이를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중등 선행은 5학년 때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5학년 때 초등 수학 마무리와 중등 수학 시작을 함께 진행하는 거죠. 중상 수준 이상이라면 예를 들어 비상의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 정도를 90% 정도 소화하는 수준이라면 무난하게 중등 수학 시작해도 됩니다. 고등 선행은 중2 여름, 늦어도 겨울방학 때 시작하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고등 선행은 초등 중등으로 올라갈 때보다 좀 더 기준을 높여서 개념 플러스 유형 탑을 70% 이상 소화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초중 수학 사이의 난이도 간극보다 중고 수학 난이도 간극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초5, 중2 때부터 수학 공부하는 시간이 예전에 1.2배에서 1.5배 정도 늘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 시간이 늘어나야만 늘어난 공부량과 어려운 난도의 문제들을 다룰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초5, 중2부터 선행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까지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남게 될 겁니다. 저는 선행의 목표를 시작부터 고2 끝까지 1년 선행 유지라고 말씀드리곤 하는데요. 초등 때는 한 학기에서 1년 선행이 쉬워서 양도 적고 어렵지 않으니까 에게 1년이요? 하시지만 고등으로 갈수록 이 1년 선행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셔야 합니다. 단순 겉핥기가 아니라 내신 모의고사 80% 완성 수준의 선행이라고 하면 사실 쉬운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등 때부터 선행 시작해서 처음에 2, 3년 선행을 하던 아이도 정작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1년 선행 겨우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일찍 시작하든 늦게 시작하든 고1 수학까지가 현실적인 선행 목표라는 얘기죠. 특목자 사고 최상위권을 차지하려면 중학교 때 고3 수학까지 다 마치고 입학해야 하는 것이 국룰이지만 일반고에서는 그렇게까지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 고1부터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이 함께 진행되는데요. 1학년 때는 공통수학을 듣고 2학년 때부터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으로 나뉘고 내신 5등급제가 반영되는 거죠. 일반고에 입학하더라도 학교 유형, 중점 학교나 학생들의 구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학교 내신 시험이 어떤 난이도로 출제되는지, 개념과 유형 문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고 심화와 신유형의 비율은 어떤지, 선택 과목이 언제 배치되는지 등 따져야 할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수학 선행을 위해서 필수로 고려해야 할 것들이에요. 게다가 예비 고1 이하 아이들이 보는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수학에서도 문이과 구분이 없어지고 모든 아이가 통합사회, 통합과학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수학 하나만 잡고서는 내신이고 수능이고 안심할 수 없는 체제로 바뀝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1 수학까지만 확실히 잡고 진학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한 선택일 수 있어요. 즉 빨리 가는 선행보다는 다지고 가는 1년 선행, 진학하는 학교의 맞춤 선행이 효과적인 전략이 되었습니다. 다지고 가는 선행을 할 때에는 개념 유형 학습의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후행도 해야 합니다. 제가 많이 강조했었죠. 수학은 위계성이 강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 연관 단원맵처럼 지금 발생한 구멍의 처음을 찾아 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특히 초등 때 분수 연관 단원들, 중등 때 방정식 함수 부분 제대로 못하고 진학하면 중등 수학, 고등 수학 답이 없습니다. 만일 시간이 없어서 아래 학년 개념을 중요한 것만 짚고 학습하고 싶은 아이라면 초등 분수 관련, 중등 함수 관련 단원들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중등까지는 문제집을 반복적으로 풀며 학습했던 아이들도 고등부터는 수학 공부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중등까지의 수학시험과 고등 수학시험은 목표와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선 중학교 수학시험은 솔직히 문제집 많이 풀면 A 맞는 거 쉽습니다. 문제은행식 출제고요. 아이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기보다는 학습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 아직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평이합니다. 그런데 고등부터 내신 성적이 곧 대입과 직결되어 있어요. 변별을 주기 위한 문제가 출제되고 또 수능 유형은 내신과 다르기도 해요. 물론 내신을 수능 유형으로 내는 학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신과 수능은 범위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때문에 준비도 달라야 합니다. 즉 내신 선행 2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선행시 개념부터 구멍 없이 그리고 시험 적응력을 높여가기 위한 유형 연습까지 하면서 반복 선행을 최대한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고등수학을 처음 공부하는 아이들은 개념과 유형을 함께 학습하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개념은 정의 성질보다 좀 더 넓은 의미로 이해한 것을 문제의 여러 방향으로 적용하면서 키워나가야 하는데요. 이 개념을 설명해봐 라고 했을 때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개념을 적용한 문제도 자유자재로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개념을 묻는 쉬운 문제도 유형화된 문제도 여러 개념을 섞어 복잡하게 구성한 신유형 문제도 접근할 수 있어요. 저한테 상담했던 고1 학생 중 고교 입학 전 고1 과정을 5번이나 돌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시중에 있는 거의 모든 문제집을 풀었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개념이 담긴 아주 쉬운 문제를 못 푸는 걸 보고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선행을 한 아이라고 봤죠. 이런 아이들은 본인이 다 안다고 생각해서 학교 수업이든 학원 수업이든 진지하지 않은데 시험을 보면 100이면 100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합니다. 일부 암기된 유형만 잘 풀어내서 성적이 굉장히 들쑥날쑥하죠. 중학교 입학하면서 고1 선행을 시작했다는데 결국 고교 입학 전까지 고1 과정을 벗어나지 못했고 그마저도 잘 못 해낸 거죠. 고1인데 고1 과정을 다시 배워야 할 위기였으니까요.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개념학습은 패스하고 유형부터 공부한 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수학 공부 순서의 정석은 개념, 응용, 심화 과정을 거치는 것인데요. 물론 아이에 따라서 과정이 축약될 수도 있지만 처음으로 개념을 공부해야 하는 것은 모든 수학교육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개념을 공부하는 방법은 개념서를 가지고도 가능하지만 수학교과서, 자습서, 수학도서, 수학사전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정의나 성질에 그치지 말고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한 후 실제 문제에 적용해보며 자신이 이해한 것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즉 개념서, 유형서를 동시에 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아이가 유형서로만 선행, 현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아이는 그 유형을 다 외워버려요. 중등까지는 유형을 외워도 시험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공부해야 문제를 보자마자 풀 수 있다고도 하죠. 하지만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보통 시험지 앞쪽에 점수 주기 위한 문제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품으로써 시간 절약의 효과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런 방식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도 늘어나고 또 아이들의 유형을 다 암기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일례로 고1 때 배우는 공통수학 1, 2 속 유형의 개수가 대략 345개가 넘는다고 해요. 거기다가 파생 유형까지 정말 외우는 게 가능할까요? 유형이 섞인 복합 문제는 어떻게 하죠? 이해한 것을 적용할 줄 안다면 암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개념 유형을 함께 공부해야 하는 이유예요. 초등부터 선행을 차근차근히 해나가는 이유가 결국 고등 수학을 잘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등 때부터,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고등을 앞둔 예비 고1 아이들이라면 이번 겨울방학을 온전히 제대로 된 수학 공부를 하는데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실제 교재를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같이 볼 교재는요, 개념 노트 유형 만렙이라고 해서 비상교육에서 나온 교재예요. 비상교육 잘 아시죠? 교과서를 만드는 곳이고 교사와 학원 선생님들이 직접 검토한 믿을 수 있는 교재입니다. 사실 문제집이 나오고 나서 이 문제집이 제대로 됐는지를 검증하는 게 실사용자인 교사와 학원 강사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만족도가 90% 이상인 교재라고 해서 저도 기대를 갖고 교재를 검토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되어 있어서 고1 과정을 미리 선행하는 학생들, 중학생이나 예비 고1들한테 좋은 교재라고 생각이 되어요.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수학이 약간의 변동이 있었거든요. 중등까지는 아주 큰 변동은 없다고 해도 고등에서는 단원 간의 이동이 좀 있고 과목 이름도 변하고 했기 때문에 개정된 교과과정의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하나씩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서 개념과 유형을 어떻게 동시에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개념 노트는 말 그대로 개념서예요. 가장 첫 단원이 다항식의 연산 단원인데 이 부분에 아이들이 곱셈 공식 같은 것들을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물론 중학교에서 배운 곱셈 공식이 있긴 하지만 그것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훨씬 더 심화되는 내용으로 나오게 돼요. 개념서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느냐거든요. 왜냐하면 이 개념서는 미리 선행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홍콩을 하는 친구들에게 정말 교과서 같은 바이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이 교재에서는 증명이라던가 참고,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들어있는 편이어서 혼자 공부할 때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념을 공부할 때 중요한 건 특정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지만 이거 실제로 문제에 적용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얼마나 변형을 해서 이것들을 적용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는 유제 문제라고 해서 유사한 문제, 그러니까 약간의 짤을 바꿔서 적용해 볼 수 있는지 1차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변형 문제는 똑같은 개념을 물어보지만 사실 조금 달리 보이는 그런 문제들을 출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개념을
개념을 익히고 자세한 설명을 보고 또 이걸 내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지 아니면 풀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 후에 그럼 실제로 문제에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약간 변형된 문제는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개념과 유형을 같이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넘어가서 공부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더 많은 문제를 적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권이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일단 개념서로 1차적으로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유형이 많이 적용이 되는지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형서는 숙달할 수 있는 숙달 도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일일이 방금 공부한 개념이랑 유사한 유형이 어떤 건지 찾아보는 게 굉장히 좀 복잡하고 아니면 귀찮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교재 둘은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념책에 어느 페이지 몇 번 문제를 풀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에서 미지수 x를 정하고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세운다라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배우고 난 후 응용을 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유형 문제. 그러니까 여기 써 있어요. 유형 만렙 공통수학의 67페이지 문제를 가면은 그 문제 유형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교재에도 마찬가지로 개념 노트에는 몇 페이지에 이 개념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짝꿍처럼 잘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념들을 여러 개 문제를 거쳐가면서 확실하게 알고 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개념과 유형을 동시에 공부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교재 구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풀이 부분도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할지가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편이거든요. 여기 팁이라고 해가지고 2차 방정식 활용은 어떻게 문제를 풀면 좋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어서 진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들이 잘 조성된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집을 고를 때 저는 정답과 해설 부분도 꼭 살펴봐야 된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얼마나 자세하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여기도 물론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조금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접근 방법들이 나와 있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것들 중에서 어떻게 생각을 끌어와야 되는지 어떤 개념들을 섞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실마리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이렇게 접근하면 좋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주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만약에 틀렸어요.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을 잘 기억을 해두고 오답 노트나 아니면은 오답 봉투나 아니면은 실제로 그 문제 위에다가 이런 접근 방법들을 잘 적어두고서 복습할 때 활용하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이 유형 만렙도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1673문항이 이 공통수학 1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많은 문제를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교재라고 볼 수 있고요. 교재에서 좀 이상적인 건 뭐냐면 보통은 기본책과 답안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 더해서 이렇게 기출북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40문항이 수록되어 있고요. 시험 보기 전에 그리고 선행한 아이들은 내가 얼만큼 앞에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직접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전처럼 시간도 재고 전략을 세워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재들을 통해서 어떻게 개념학습과 유형학습을 같이 하면 좋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중학생인 선행교재나 발등에 불 떨어진 예비 고1들을 위해서 정말 잘 나온 좋은 교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고1 과정 공부할 때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학 공부 어떻게 해야 고등 때 내신 수능 2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는지 이해하셨죠? 앞서서도 말했듯 이런 기본적인 방법에 우리 아이의 상태, 성향, 역량에 맞는 방법들을 더하고 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개념 노트, 유형 만렙은 직접 활용해 보시라고 구독자 10분께 선물로 드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